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일본의 천재 아티스트가 드디어 한국을 찾아왔습니다. 화려한 색감과 소녀 그림으로 유명한 아야코 루카쿠인데요. 작가를 유명하게 만든 건 이뿐만 아닙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그림을 그리는 핑거 페인팅으로 특히 유명하죠. 독특한 기법이 담긴 그의 작품은 MZ세대 컬렉터 사이에서도 인기가 뜨거운데요. 2022년 개최한 일본 SBI 경매에서는 작품이 16억 원에 낙찰되면서 개인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고 해요. 후사마 야요이와 요시토모 나라를 잇는 차세대 아티스트로 주목받으면서도 역동적인 필체에 독특한 질감 등 자신만의 고유한 예술 세계를 만들고 있는데요. 그의 작품 130여 점을 모은 국내 최대 규모의 특별전에 저희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알록달록 다채로운 배경에 그려진 무언가 결심한 듯 다부진 표정의 소녀, 고집센 어린 소녀를 묘사한 것처럼 믿지 않고 마냥 귀엽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 자세히 보면 어딘가 좀 독특한데요. 점이 길게 이어져 있는데 붓으로 그렸다기보다 연이어 찍은 느낌이 나요. 이 작품은 아야코 루카쿠의 핑거 페인팅 기법이 잘 드러난 그림인데요. 핑거 페인팅은 붓 대신 맨손에 물감을 묻혀 그림을 그리는 방식을 말합니다. 아크릴 물감을 손에 묻혀 비비고 누르거나 문지르는 방식으로 그림을 그리는 건데요. 작가는 손에 물감이 직접 닿지 않으면 그림을 그린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라고 말했을 정도로 핑거 페인팅을 선호합니다. 그의 독창적인 작업 방식은 루카쿠만의 역동적인 그림체로 이어집니다. 손끝에 달라붙는 물감의 끈적이는 감촉이 특유의 풍성한 질감을 만들었고요. 캔버스의 색과 색이 겹치고 더해져 풍부하고 화려한 색채가 완성됐죠. 그의 자유로운 작업 방식은 핑거 페인팅뿐만 아닙니다. 작가는 캔버스 이외에도 볼판지나 티셔츠, 비닐 등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재료를 활용해 그림을 그리죠. 작가가 이렇게 다양한 재료를 활용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즉흥적으로 작업을 하기 때문이에요. 보통 채색을 하기 전에 밑그림을 그리거나 구상 작업을 하잖아요. 아야코 루카쿠는 이런 과정 없이 즉흥적으로 물감을 계속 바른다고 해요. 구체적으로 형태가 나타날 때까지 바르고 바르다가 색과 색이 겹치기 시작하면 다음엔 어디에 손이 갈지 직감적으로 느낀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자유로운 영혼인 거죠. 도구와 재료를 가리지 않는 아야코 루카쿠의 자유로운 작업 방식,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이유입니다. 머리를 한껏 위로 올려 묶은 소녀, 다소 심술이 나 있습니다. 커다란 눈, 그리고 길게 뻗은 팔다리, 새침한 표정을 지닌 이 소녀는 아야코 루카쿠의 시그니처인데요. 그런데 이 소녀들 자세히 보면 제각기 다른 표정과 자세를 하고 있어요. 상기된 표정을 하거나 안고 달리는 등 다양한 포즈로 캔버스 위에 나타나죠. 사실 그림 속 등장하는 소녀들은 작가 자신의 페르소나인데요. 그림을 즐겨 그리던 어린 시절의 자신을 잊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있다 해요. 그렇다면 작가는 왜 어린 시절을 기억하려고 하는 걸까요? 아이들은 어떤 형식이나 기법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그리곤 하잖아요. 촉감 놀이하듯 말이죠. 작가 또한 어린 시절 그림에 완전히 빠져든 경험이 있다고 해요. 직업으로서 예술가이기 전에 그리는 것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어린 시절에 느꼈던 즐거움을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했죠. 그래서인지 작업 방식도 상당히 독특한데요. 버려진 골판지에다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도쿄의 한 공원에서 하루 종일 웅크려 앉아 그림을 그리기도 했어요. 작가의 작품을 보면 배경이나 어떤 형상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데요. 마치 꽃밭이나 일렁이는 파도와 같은 분위기로 채워져 있죠. 어린아이의 눈으로 세상을 본 것처럼 단순하면서도 생동감 넘치게 표현한 건데요.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아야코 루카쿠의 소녀 그림은 세계 미술 시장에서 주목받는 작가의 시그니처가 됩니다. 동화처럼 순수하고 환상적인 그의 그림에는 사실 놀라운 이력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그가 비전공자라는 건데요. 작가는 늘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단을 찾고자 했어요. 그러던 중 작가는 어린 시절 교과서에서 봤던 그림을 떠올렸는데요. 바로 프랑스 작가 장 프랑수아 밀레의 작품이었죠. 그의 작품을 보고 충격받았던 그때의 기억은 말로 전할 수 없는 감정을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걸 깨닫는 계기가 됐어요. 이때부터 아야코 루카쿠는 회화 활동을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작가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데요. 독학해서 그림을 배우고 그리는 과정에서 자신만의 독창적인 화풍을 만들게 되죠. 붓 대신 맨손으로 그림을 그리거나 골판지 같은 독특한 재료를 활용하는 게 바로 그 예인데요. 이러한 루카쿠의 독창성과 재능을 알아본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루카쿠의 후원자인 갤러리 디렉터 니코 델레이브죠. 니코는 당시 신인이었던 루카쿠의 작품을 일본의 한 아트페어에서 보게 되는데요. 성공한 갤러리 디렉터지만 미술 비전공자이기도 했던 니코는 자유로운 예술을 선보이는 루카쿠의 작품에서 잠재력을 발견했어요. 이때부터 니코는 작가의 모든 작품을 구매하는 걸 넘어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이번 전시에서 소개하는 작품 모두 델레이브 패밀리의 소장품이라고 해요. 특히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는 스페셜 섹션에서는 아야코와 니코의 이야기는 물론 니코의 가족을 그린 작품도 있죠. 정규 미술 교육을 받지 않았지만 그림 그리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아야코 루카쿠. 꾸준한 고민 끝에 자신의 화풍을 완성한 그의 작품은 세계 미술계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아야코 루카쿠는 맨손 페인팅으로 세계 미술계의 주목을 받았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는데요.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새로운 매체를 활용한 작가의 실험을 엿볼 수 있어요. 곱게 담은 입술과 야무지게 올려 묶은 머리, 화사한 핑크 드레스까지
거대한 소녀 조각상인데요. 루카쿠의 그림에 등장했던 소녀와 유령 토끼를 조각으로 구현한 작품입니다. 사실 여기에는 흥미로운 반전이 숨겨져 있는데요. 조각으로 만든 소녀의 치마 앞쪽에는 꽃들이 그려져 있고 중앙에는 하트가, 치맛자락 하단에는 해골이 그려져 있어요. 꽃과 하트는 그렇다 쳐도 해골은 무슨 의미일까요? 화가가 어린 시절에 느꼈던 외로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상징하는 요소라고 해요. 어리다고 해서 마냥 기쁜 감정만 느끼는 건 아니잖아요. 죽음에 대한 막연한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는 시기이기도 하죠. 이처럼 작가는 자신의 그림을 통해 관람객에게 동심을 떠올리게 하면서도 두려움이나 외로움 등 다양한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실험적인 창작 활동을 선보이죠. 여기 또 다른 조각이 있습니다. 아야코 루카쿠가 제작한 애니메이션 영화 어바웃 어스에 등장하는 집인데요. 이 조각도 회화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밑그림 없이 울과 클레이, 아크릴을 활용해 자유롭게 구상하고 제작했죠. 이처럼 새로운 도전과 실험을 통해 자신의 작품 세계를 넓혀가는 아야코 루카쿠. 그의 작품을 더욱 생생하게 볼 수 있는 꿀팁 알려드릴게요. 우선 주말에는 오전 11시, 오후 2시, 4시에 도슨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한희준 도슨트와 이정한 도슨트가 함께하고요. 아야코의 예술을 담은 비디오 아트와 포토존도 준비되어 있어요. 먼저 전시장에 들어서면 샌드아트 애니메이션을 볼 수 있는데요. 아야코 루카쿠가 일본에서 네덜란드로 떠나기까지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고 해요. 전시 네 번째 섹션, 나의 친구들에서는 그가 제작한 애니메이션 어바웃 어스를 감상할 수 있는데요.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을 보고 나면 작가의 그림 속 소녀와 캐릭터들이 더욱 생동감 넘치게 다가오죠. 러닝타임이 30분이니 넉넉하게 시간을 잡고 전시를 구경하면 좋겠죠? 동심을 떠올리게 하는 순수하고 자유로운 화풍. 전 세계 미술계에서 주목받는 아야코 루카쿠의 최대 규모 특별전이 지금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에서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번 전시는 내년 3월 24일까지 진행됩니다. 티켓은 너리한 구구 티켓을 통해 구입할 수 있어요. 아야코 루카쿠의 작품이 궁금하다면 이번 전시 놓치지 마세요.